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상생, 상극, 상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회색 부분은 지난 시간의 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상극, 편인극 식신, 도식을 말하고요. 상합은 정임합 식신하고 식정간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상운이 올 때 하고 무식상은 똑같이 상생, 상극, 상합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신은 고유한 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현장 능력 발휘라고 하고요. 근황한 일간이 식신을 잘 생하면은 현장 능력이 좋다. 비견이 함께 식신을 생해도 공동 협력해서 현장 능력을 잘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장 능력을 만들었으니까 의식주의 풍요를 추구하고 밥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은 식신이 재성을 잘 생하는 걸 말해요. 식신은 엄마 역할을 하는 나를 말하고요. 자식이라든지 어린이, 노약자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양로원에 종사를 한다든지 유치원 선생님도 많아요. 엄마 역할을 하는 나는 도식을 맞아야 됩니다. 힘듦, 어려움으로부터 노약자를 구해야 공이 크다. 이 부분은 식신제사를 말하고요. 관살이란 어려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 대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실력을 만든 거죠. 상극, 도식부터 볼게요. 편인이 식신을 극해갔고요. 현장 능력이 부실한 거고요. 불량품으로 판정 나다. 엄마 역할을 하는 내가 노약자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다. 이유는 잡기, 여가,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미리미리 실력을 준비하지 못했다. 도식의 이유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실력이 부실함으로 판정나다. 근황하고 편제가 있어야지 극복하고 전화위복으로 공이 크다. 도식을 당하면은 실력 부실로 판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잡기나 여가, 취미로 직업을 삼으면 좋다. 공부 안 하고 게임한 거니까요. 게임으로 직업을 삼아라.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요. 식신이 양식도 되고 능력도 되니까요. 약한 노약자가 나한테 와서 양식을 나누기를 요청한다. 또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다. 시골에 사는 노모가 와서 부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것은 근황 식신이고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노모를 부양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근약 식신이면요. 나한테는 양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약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부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약 식신은 나의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양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근약, 식신, 도식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명짧은 호라비를 구해라. 돈 많은 과부를 찾아라. 이것도 안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 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통변합니다.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것은요, 잡기, 여가, 추미로 실력, 준비를 하지 않다. 근약한 일간을 식신이 설계하면요, 내가 하고픈 잡기, 여가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몸이 탈진되다. 몸이 탈진되니까 현장 능력을 발휘하는 거에 등한시하다. 두 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합 좀 볼게요. 식신합 정인으로요. 현실, 물질, 문명, 사회에서 현장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정인이라는 실력, 지식, 재능, 서비스를 배워 오다. 산학 협력이라고 얘기했죠? 정인합 식신하고요. 편인합 상관이 있으면은 연예인 합이에요. 예체능, 재능이 뛰어나다. 나의 재능을 현실 문명 사회에서, 현장에서 발휘하는 거죠. 식신을 연예인이라고 하고요. 정인을 매니저, 대행사,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해요. 식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창작가, 소설가가 되고요. 나의 소설이라든지 창작 작품을 산이라는 매니저, 대행사, 출판사를 통해서 현실 물질 문명에 내어 놓다. 식정관합은 식신이라는 능력, 물품을 관이라는 조직,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공임이라고 하고요. 식신은 생산 물품을 관에 납품하는 거니까요. 생산 공장도 되고요. 협력 회사도 되고요. 산하 기관도 된다. 식신이 여성이 되고요. 관이 남자, 남편이 되고요.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남편한테 납품하다. 부인하고 남편이 아이를 서로 협력해서 잘 키우다. 식신하고 정관합은 애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 불륜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식정관합할 때 애정이나 이런 일들이 안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요. 합은 계약이고 조건이 있다. 식신은 건강이고 체력이고 몸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은 예뻐야 한다. 몸매가 매력적이거나 섹시해야 한다. 남자는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식정관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식신운이 오거나요. 무식상일 때도 상생, 상극, 상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운을 보실 때는 먼저 대궁부터 보세요. 대궁은 상극을 말하고요. 상극을 당해야지 고객분이 역학원에 상담을 오세요. 상극 보시고 나중에 상생, 상합도 체크하면 됩니다. 식신운이 오면요. 편인이 발동하니까 사실은 편인운이에요. 도식이라고 하죠. 나의 현장 능력이 부실로 판정받았는지를 체크해봐라.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부양을 요청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체크해봐라. 식신운이 오면은 편관, 살이 발동하죠. 식신, 제살이 원국에 있었으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하, 유혹으로 업그레이드, 상승이 되다. 만약에 원국에 식신, 제살이 없으면 살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식신으로 덤벼서 살한테 일간이 한 대 맞는다.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 예전에는 그냥 보고 있다가요. 식신이 들어오니까 무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다가 한 대 맞는다. 식신운이 아니고요. 살이 발동하는 운이에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한다고 시도했다.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부분은 저희 회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무식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3번부터 보면요. 무식상이 욕을 많이 먹는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육신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2번, 무식상은 의견, 감정 등을 표출을 못해서 본인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하다고 느낀다는데 맞나요? 식상은 현장 발휘 능력이고요. 무언가를 실행하는데 수월치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의견은 개갑으로 지식력을 논리적으로 내어놓는 거고요. 감정은 자신의 깊숙한 정서를 개수로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개갑, 신개가 있고 병화가 있으면은 잘 표출을 해요. 사주 중에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은 꽁꽁 얼어서 내어놓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사주가 목생화로 되어 있으면은 금방금방 자신을 표현한다. 토가 많아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현장 발휘 능력과 의견,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안 맞습니다. 무식상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1번은 무식상은 생하지 못해서 남을 책임질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무식상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도식이 돼야지 타인이 나한테 부양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근황식신으로 능력이 빵빵해도 도식을 하지 않으면은 타인이 나한테 와서 부양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꼭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부양 못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요.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카더라 통신 같아요. 그렇다더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렇다더라죠. 그냥 넘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식상, 상생, 상극, 상합 간단하게 볼게요. 없는 육신 해결법은요. 내가 직접 시행하지 말고 간접 방법으로 접근해라. 너보다 일을 잘하고 전문적인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한마디로 남에게 시켜라. 매니저를 고용해서 시켜라. 에이전시를 이용해라.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입주 청소 제가 안 했어요. 사람 시켜서 했습니다. 전문업체가 훨씬 청소를 잘하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률적이다. 없는 욕심 해결법은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상도 대꿈부터 봐야 되는데요.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인성하고 관살이 커져 있다. 현장 능력보다는 지식력, 지적, 재산권, 특허권, 권리, 신용으로 살아라. 식상이 없고 관살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위험에 노출되고 나의 직장, 회사, 남자가 나한테 부담이 된다. 하지만 식상이 없으니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 위험, 관리, 방어 능력이 취약하니까요. 보험 드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위험한 일은 전문가 시켜라. 저는 식상이 거의 없고 관살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가스를 5번 이상 체크하는 것 같아요.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첩에 기록을 하시던가요?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체크하시거나요. 가스회사에 연락해갖고요. 타이머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 상생은 근황하거나 비견이 있으면요. 근황은 참고 견디고 밀고 나가서 식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협하는 관살의 문제를 해결한다. 비견이 있어도 협력을 받아서 식상을 만들어 낸다. 비겁이죠. 시간이 걸리지만 경험이 붙으면서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 얘네들은 걱정이 없는데요. 그래도 비겁이라는 사람, 인맥,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매니저를 고용해서 사람 관리, 인맥 관리, 인력 관리를 시켜라.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중재해 주어 갖고요. 다른 사람이 비겁을 활용하도록 해라. 사람을 중재하는 인력 사무소 헤드 헌터 사무소를 차리시고요. 일은 매니저 시키시면 됩니다. 무식상이 재성을 잘 못생하잖아요. 재성이라는 땅, 공간, 할 일은 많은데 내가 현장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종업원 고용해야죠. 식당을 차렸으면 음식은 일 잘하는 셰프 불러다 쓰시고요. 요즘에는 로봇이 요리를 다 하더라고요. 재성이니까요. 공유 주방을 크게 만드시고요. 공유 주방에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요리를 해 먹게 해도 된다. 재성에 식상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재극인하면요. 일반인의 재극인은 재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재극인을 해서 없는 식상을 살리면 되죠. 나는 S전자의 주식을 사면 되고요. 식상이라는 S전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면 나의 주식 가치도 올라가니까요. 내가 일하지 않고 타인이 일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해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 방법을 사용해라. 없는 육신은 타인의 도움이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는 게 해결책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